대시미 청소년 뉴스 라이브 2월 주요 뉴스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과정이 개편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달라짐을 비롯해 수능시험에서 문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방역지침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방학자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다녀왔습니다. 영화인으로 성장한 청소년 필름스쿨 2기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지난주 있었던 졸업식 풍경을 전해드리고 수료작 밑집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현역 고3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하기 위한 고민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부터 정부와 각 대학의 대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MTN 안소빈 기자가 달라지는 대입제도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올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생기부 기재사항 변화와 기재 분량 축소, 자기소개서 분량 축소, 문이과 통합수능 첫 도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기록부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인적 및 학적 사항에서는 부모 정보 및 특기 사항이 삭제됩니다.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1개의 교내대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과 장래 희망은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등을 기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전체적인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활동 700자로 총 1700자이며 자율동아리는 30자 내외의 짧은 설명과 함께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습 경험을 이야기하는 1번 항목과 교내활동을 이야기하는 2번 항목이 하나로 통합되어 1500자로 줄어들었으며 봉사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3번 항목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4번 항목은 각각 800자씩으로 총 자기소개서 분량은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수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서울 상위 15개 대학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 39%, 수능 위주 전형 36%, 학생부 교과 전형 13%, 논술 전형 10%, 기타 전형 2%로 정시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문이과 통합수능이 첫 도입되면서 국어,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의 구조로 개편됐습니다. 국어는 공통과목 독서, 문학과, 선택과목, 학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 선택, 수학은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투와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대폭 축소됩니다. 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응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은 대학별로, 학과별로 수학 과목과 탐구 과목에서 응시 필수 지정 과목이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MTN 뉴스 안소빈입니다. 겨울방학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방학 동안 학교에 나간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여름방학 때 하지 못했던 방학 자습을 겨울에 시작한 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자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JMBS 한소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방학임에도 학생들이 나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등교 개학 이후 방역체계가 안정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자습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우선시된 것은 도서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아이들 자습 환경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자 하는 게 동기였습니다. 거리두기와 여러 방역수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등교할 때 체온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자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m씩 뛰어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런 여러 제한 사항에도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반기고 있습니다. 방역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셔서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려면 돈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돈도 안 들고
많은 시간을 자습을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서실도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여러 방역 수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 전 체온 체크 후 출입자 명단에 이름을 적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칸막이가 없는 독서실은 일행이라도 뛰어앉아야 하며 단체실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 또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익숙해지면서 방역 수칙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MBS 한수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소 지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까지 청소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GBS 하태영 기자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등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게 하지 말도록 관할 교육감에게는 유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한 역할 가운데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학 교직원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적 의미로서의 청소 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청소 지도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으로 한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라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를 지시하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BS 하태영입니다. 지난 10월 뉴스라브에 출연했던 필름스쿨 학생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당시 영화 촬영을 막 마쳐서 저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지난주 윗집에이라는 제목으로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GBS 맹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점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활기찬 인사로 문을 연 필름스쿨 2기의 시사회. 아 맞다, 민진 언니. 작년 10월에 촬영했던 윗집의 아이가 오늘 개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 필름스쿨 2기 학생들이 피땀 눈물 흘리며 만든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여 제작한 영화 윗집의 아이입니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들은 숨죽여 관람했습니다. 필름스쿨은 대전, 세종, 충북에서 영화 제작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좋은 영화인에 앞서서 좋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윗집의 아이는 어릴 적 상처로 인해 아픔을 가진 남자가 위층에 사는 한 소녀와 함께 그려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원래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끼리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지. 그 아픈 게 낫는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보다 큰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친해지게 되면은 더 이 아픔이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문 영화인 못지않은 제작 실력에 다양한 질문이 오가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운드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는지,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던가 문소리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넣었는데요. 기존에 녹음했던 현장음과 조금 어우러지게 하는데 카메라를 잠깐 방치해뒀었는데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카메라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1,500만 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죄인처럼 뭔가 좌불안 썩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아이들의 성과를 작품으로 관람한 부모님도 대견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서 지가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는데. 이어 필름스쿨 2기 졸업식과 3기 입학식도 진행됐습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학생들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졸업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촬영하셨군요. 네. 졸업장 필름스쿨 2기 김준섭. 위 청소년은 소중한 시간 동안 대신미 청소년 필름스쿨에 몸담아 수료하기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졸업장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카메라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몸에 잘 붙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시청자 미디어센터장 오종훈. 코로나 속에서 1년 동안 함께 고군분투한 학생들은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힘들기도 했는데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많이 부족한 연출이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새로 선발된 3기 청소년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위해 모인 청소년들의 열정이 한국 영화 미래의 좋은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GBS 맹시정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필름스쿨을 졸업한 학생을 만나봅니다. 필름스쿨 1기부터 2기까지 함께해온 이수연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촬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전구봉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연이고 필름스쿨에서 사운드 담당했습니다. 수연 학생은 이번 영화 제작에서 사운드를 하셨잖아요. 네. 사운드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 음향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냥 막연하게 사운드를 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대심이에서 필름스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사운드 분야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많이 선생님들께 배우고 촬영 현장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운드에 대한 진로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럼 영화를 만들 때는 수많은 회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필름스쿨 활동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2기 활동은 전반전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심이에 모여서 수업을 받고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 뒤로는 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회의를 하고 촬영 준비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 윗집의 아이 촬영장만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장소, 로케이션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자이신 김명한 선생님 댁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인지라 주변에서 너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촬영하는데 차질이 생겼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럼 혹시 필름스쿨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진로에 대해 그려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필름스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영화 촬영을 통해 같이 촬영하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으면서 같은 길을 가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좋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2기에 이어 3기도 2021년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예전에 저처럼 아마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필름스쿨에는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니까 끝까지 촬영 다 같이 마치고 행복한 기억과 함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좋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름스쿨 졸업생 이수연 학생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가 이어지며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3월 2일 정상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발생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급이 우선 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중대본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청소년 기자단이
2기 청소년 기자를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 곳곳이 낡고 행정서상처 18세 선거권을 확진 환자와의 접촉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해소 수도권의 10인 이상이 이때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면 시험장에 아예 입장을 대전시는 아이언 상부의 대표를 만성 MTN 뉴스 GBS 전지우입니다. MTN 뉴스 GBS 맹시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가 바뀐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뉴스라이브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맹신영 앵커가 뉴스라이브를 이끌어갑니다. 설렘과 기대를 갖고 새로운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며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